안녕하세요. 이번엔 주택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 중 또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택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연체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나 2기 이상 연체한 사실만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다툼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민법 제640조 641조에 의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고 이와 같이 민법 640조 641조에 의해서 이 규정을 따르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죠. 3기 이상 연체할 때는 계약을 해지거나 3기 이상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2기 차임 연체액에 달한다는 의미는 차임을 두 번치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차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넘게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야만이 2기 이상이 차임 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체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동안에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안 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2기 이상의 연체가 안 되도록 월세를 납부해버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소멸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 중 또는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하기 전까지죠. 즉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한 중에서 한 달치 월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기 이상 연체한 기간 중에만 할 수가 있고 그 2기에 못 미치도록 연체하고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은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기 이상 연체 차임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갖고 변호사님들이 다툼이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연체로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묵시적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거죠. 묵시적갱신이 됐더라도 차임 연체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해버렸다면 그 묵시적갱신이 유효한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묵시적갱신이 됐는데 그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도 차임을 연체를 2기 이상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차임을 납부해버리면 그야말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될 때에는 임차인은 2년간의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2년이 지나서는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 더 행사를 해서 최초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으로 6년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인의 판단이고 제가 그동안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경우와
지금 설명한 들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